94번. 아폴로니우스 1은 아는 사람은 쉽게 풀어요. 아는 사람은. 아폴로니우스 1은요. 여기 A가 마이너스 1,0, B가 2,0이잖아. 근데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전체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인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많아. 무수가. 그걸 다 찾으면 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제일 대표적인 애는 누가 있어? 2대 1로 내분하는 점. P1이라 하고 2대 1로 외분하는 점. 2대 1로 외분하는 점. 얘를 P2라고 했을 때 이 아폴로니우스 1은 이 P1과 P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요런 원이 됩니다. 요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3 아니야, 3. 그죠? 그리고 얘는 1,0이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3인데 이게 2대 1이면 여기도 3이겠네. 그죠? 그 얘는 얼마야? 5,0이죠. 아, 그럼 1,0하고 5,0의 딱 가운데 3,0.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이 3,0이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2네, 그죠? 2의 제곱 4. 하면 끝나, 이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 1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풉니다.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쉽게 풀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잡고 AB,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의 비율이 2대1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x, y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 대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대 1. 그래서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2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고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없애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얘가 4가 돼요. 4가. 그래서 얘한테 4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해주고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해주고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2인데 이 상태로 그냥 넘겨서 적당히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넘겨서 풀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반지름이 나온다고요. 이거 극악이에요. 극악. 이렇게 하면은 수학 싫어져. 여기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건 알아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오더라. 그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둘 다 아셔야 된다고요. 둘 다. 왜요? 안 보여?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날 때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매번 하면 안 돼. 시간도 모자라고 수학 싫어져요. 이렇게 딱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뭐 영상 녹화는 했는데 적당히 그냥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생긴다. 이 정도로. 다음 285페이지 할 건데요. 285페이지 질문 있으시면 하고 질문 없으시면 내가 할 거니까 1분 20초 20초간 읽어보고 자기 질문하고 싶은 질문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건 내가 계산이 좀 틀렸나 보다. 다시 해봐야겠다. 안 물어봐도 됐다. 근데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거 물어보라. 근데 좀 이건 내가 다시 풀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다시 풀어보세요.
이건 내가 풀어봐야지.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풀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안 풀어보면 그냥 다시 안 보는 거라. 뭐 알려줄까요? 없어? 우와, 왕철수 완전 잘했네. 오, 일단 원이 나오고 직선이 나오고 뭐 위치 관계를 묻잖아. 위치 관계를 물으면 이 위치 관계라는 거는 원과 직선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원과 직선은 교점이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교점 찾으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영어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요즘 어떻게 해요? 보통 교점을 찾고 싶으면요. 네?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습니다. 연립을 해요, 연립. 그죠? 그래프에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연립을 해서 그 해를 찾는다고. 이것만 여러분이 중학교 내내 300번도 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점이라는 말이 딱 들림과 동시에 연립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떠올라야 맞는 거야. 교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교점? 교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안 한 거라고요. 어? 교점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일반적으로 연립을 해서 그 해를 찾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가 되고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고. 그런데 원과 직선은 연립을 하면 안 되냐? 되긴 돼. 근데 잘 안 한다 그랬지. 왜 안 한다 그랬죠? 복잡해서. 복잡해서 잘 연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그랬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한다 그랬어요. 비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쟀더니 반지름보다 짧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안으로 파고 들었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었더니 반지름과 같아.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잖아. 이게 접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접선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야 오늘. 질문 없어요? 넘어간다. 넘어가. 자, 오늘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경우. 안 써있죠? 안 써있어요.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경우. 아무도 안 써.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경우 또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또는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조건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1번을 몰라. 접점의 좌표를 몰라. 근데 기울기를 알아. 직선의 기울기. 1번만 안 써있어. 나머지는 써있어. 기울기를 알아. 이럴 때 쓰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접점의 좌표도 직선의 기울기도 몰라. 안 알려줬어. 근데 원 밖에 한 점의 좌표를 주고 거기서 접선을 그어야 돼. 이렇게 두 개. 이걸 구하래. 구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성질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 접선의 정의가 뭐예요?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은요, 원의 중심에서 원의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접점에 선을 그으면 첫 번째, 그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라는 걸 알아요. 수직.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어. 뭘 사용할 것 같아요? 왕철수?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 선과 이 선이 수직이래.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뭘 사용하죠? 유림이 알아요? 도윤이? 영호? 공부하세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 수직이란 말이 딱 나온과 동시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가 보구나. 이걸 쓰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놔야 문제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 수직. 그래. 그럼 너 기울기하고 너 기울기 구해서 내 곱하기서 마이너스를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등식 하나 찾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 수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배운 문제와 완벽하게 똑같은 풀이로 푸는 문제는 다시는 없어요. 나는 그래. 내가 한번 풀었던 문제를 완벽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푸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숫자라도 조금 다르고 상황이라도 다르고 말이라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있고 문제마다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고 문제마다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항상 똑같은 내용이죠.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등식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반지름을 내려 그으면 수직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점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그 반지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한번 봐봐. 자, 먼저 쌤이 여러분한테 계속 0,0이 중심인 원을 가지고 구할 건데 0,0이 아닌 원은 별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0,0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중심이 0,0인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인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 접하는 이런 접선이 있대요. 이런 접선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닌 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안다면 이 원은 이 0,0에 있던 원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약에 얘랑 접한다면 접선 또한 똑같은 양만큼 x축 y축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x축 y축으로 요만큼 이동시킨 직선이 될 거란 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한 다음에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평행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계산과 증명이 쉬운 0,0의 중심을 갖는 원을 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 0,0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할게요.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자, 이때 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그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뭘 찾고 싶다고요? 접선의 방정식. 그렇다면 접선도 결국에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나 이 직선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첫 번째, 0,0이라는 원의 중심과
x1, y1이라는 접점을 연결한 직선과 수직이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수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x1, y1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이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울기. 기울기하고 점 하나 알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구해봅시다. 자, 일단 이 점의 좌표가 0, 0이고요. 이 점의 좌표가 x1, y1 이니까 이 파란 직선 있죠. 이 파란 직선.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x1 분의 y의 증가량 y1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x1분의 y1과 m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을 기울기로 갖고 x1, y1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 다 구했어요. 단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정리를 하고 싶어서 양변에 y1을 곱하면 y1 곱하기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곱하기 x 플러스 x1 제곱이 됩니다. 이걸 좀 정리할게요. x1 곱하기 x 1로 이항시켜서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놓고 마이너스 y1 제곱 1로 이항시킬 거예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그런데 이 x1, y1이라는 점은 이 원 위에 있었단 말이지. 원 위에. 그러니까 x1, y1 여기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r제곱과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r제곱과 같다 라고 쓰면 요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자, 얘는 암기하세요. 얘는 암기하세요. 암기하는다고 또 이것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얘가 나온 이 과정과 상황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얘는 암기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 이렇게 암기하세요. 한 번만 대입한다. 이렇게. 한 번만 대입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문제가 좀 있을 건데요. 문제가 없나요? 자, 815번 있죠? 815번 안 봐도 돼요. 워낙 간단하니까. 여기 보세요. 원 위의 점, 위에 있다는 말 나왔죠?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접점. 그랬을 때는 이 마이너스 2,4를 여기 대입하는데 한 번만 대입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x제곱이라는 거는 x하고 x가 곱해져 있다는 뜻이잖아.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5의 제곱이고 얘가 0,1 0,1 지나거든요. 0,1 대입하면 1 플러스 4 아니네 5 이렇게 0,1 지나가거든요. 이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x-1 곱하기 x-1 플러스 y-3 곱하기 y-3은 5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개씩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한 번만 넣으세요. 0 넣고 1 넣고. 그래서 마이너스 x-1 플러스 마이너스 2 y-3은 5. 이 정답이야 이게. 이 정답이야. 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5니까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공식을 못 외운 사람이 푸는 방법 보여줄게요. 공식 못 외운 사람 잘 봐. 뭐야? 자, 공식을 못 외운 사람은 이렇게 해야죠. 이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이제 0,1이라는 점이 있대요. 얘는 원의 중심이 1,3이야. 그럼 이 둘을 연결하면 x의 증가량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 2 해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내가 찾는 접선은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와 m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2분의 1. 그리고 0,1을 지나잖아. 그죠? 이거는 점이 쉬웠던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0,1 y절편 1이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해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넘겨서 정리해주면 왜 달라?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뭘 계산 잘못했나? 얘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계산 잘못했네요. 이게 플러스 2네요.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럼 똑같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대입한다. 이렇게 외우면 정말 쉽습니다. 한 번만 딱 대입해. x. 한 번만 딱 대입해. 마이너스 3y는 10. 끝났어요. 2초면 끝나요. 한 번만 대입하세요. 언제? 언제? 이거 봐. 접점의 좌표를 알 때. 접점의 좌표를 알 때. 자, 이제 817번 할 건데 817번은 접점의 좌표는 모르고 접선의 기울기만 알 때예요. 기울기만 알 때. 요 817번 밑에 보면은 공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사람은 외우세요. 가능한 사람 외우는데 얘는 크게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세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암기하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암기하라고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정신 차려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세 번째랑 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한 맥락이요. 단 맥락이 똑같은데 기울기가 미지수가 될 거냐 점의 좌표가 미지수가 될 거냐 이게 조금 달라요. 미지수가 맞냐 적냐 그게 조금 달라. 그래서 두 번째 방법보다는 세 번째 방법이 조금 미지수도 많고 복잡하긴 해.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외우지 말라는 거야. 첫 번째는 조금 구하는 방법이 맥락이 달라요. 사용하는 성질이 다르다고. 첫 번째 방법은 수직이다 하고 점을 지난다. 이걸 이용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 똑같으니까. 세 번째 공식은 외우지도 못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여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중심이 0,0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이 있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되게 가파르겠네요. 그죠? 얘 말고 이쪽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쪽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은 양쪽으로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둘 다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수선을 내려 그으면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2와 같아야 한다는 것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다. 두 번째, 중심인 0,0에서부터 내가 찾는 직선 L까지의 거리가 2다. 라는 거 두 가지를 알아요. 그죠? 자, 일단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을 3x 플러스 y 플러스 n은 0 이렇게 잡을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n 하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도현아 정신 차려. 집중해.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 0,0에서부터의 거리가 2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이거 사용할 거야. 점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2는요.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니까 10분의 얘를 대입하죠. 절대값 n 이렇게 0, 0 대입할 거니까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 n의 절대값이 2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n의 절대값이 2루트 10이면 n이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겠지. 그죠? 예, 여기다가 n만 대입해주면 3x 플러스 y 플러스 2루트 10이라는 직선이 하나, 마이너스 2루트 10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막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쌤이 되게 여러 번 강조했었어. 꼭 이렇게 얘기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이 얘기를 내가 꼭 했었어요. 여기서 써먹어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점의 좌표가 필요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미지수를 포함시켜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등식을 세우면 우변을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해보도록 합시다. 819번.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공식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한 번만 대입해라. 이렇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고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울기는 알고 y절편은 모르니까 y절편을 미지수로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걸 이용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두 개의 단원이 2차 부등식하고 원이에요. 2차 부등식하고 원. 특히 원은요. 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도형 많이 풀어봐서 알 거예요. 이 정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도형 문제는 꼭 딴소리 하죠. 꼭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확률 문제나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냥 구해. 이래 놓고 중간에 이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느끼고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 한 80%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점은 중심이고 직선은 접선일 확률이 높아.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중심은 0,0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네요. 2가 아니고 루트 2죠. 루트 2. 이거 좀 그려볼까요? 아유 진짜 그거 하나 보면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겠죠? 그런데 2,0 2,0 여기쯤 있겠네. 그죠? 선생님 지금까지는 그림을 안 그렸는데 얘를 왜 그렸냐면요. 가끔 여기 접선을 여기다 주고 접점을 여기다 주고요.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그럼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안 나옵니다. 이게 답이요.
자, 이쪽으로 하나 있고 이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 원의 중심인 0,0에서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접점에다가 선을 내려 그으면 그 길이가 반지른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원하는 접선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 2,0이라는 정점을 지난다. 기억나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있었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번째,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와 같다. 요걸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정점을 지난데요. 2,0을 지난데 기울기를 모르겠어요. 그죠?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기울기는 보통 나도 m 이게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m이에요. y는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0이니까 없어도 되죠? mx 넘겨와서 정리할 거예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 왜 굳이 이렇게 정리해요? 이렇게 놔두는 게 이쁜데 이거 왜 이렇게 넘겨? 왜 넘겼어 도윤아? 이게 더 이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넘겼어 쌤이? 승철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고 그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요딴 식으로 돼 있어야지. 요딴 식으로. 그죠? 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점의 좌표 알아야 되잖아요. 점이 누구야? (0, 0이죠) 이 점이 누구자 영호야? 이 점이 누구지 영호야? 어? 원점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원점도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원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를 재면 반지름과 같더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가면서 강조합니다.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과 같다 얘들아.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그죠? 왜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 중요하니까. 둘째,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기억을 못하거든요. 내가 애들을 20년을 가르쳤는데 19년 동안 애들이 이걸 정말 기억을 못해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야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 좀 맞아요. 하면 되겠네. 해요. 근데 구해. 그러면 뭘 어떻게 구해요? 그런다고. 구해봐. 중심에서부터 원의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 세워서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다고요.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구해.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이런다고. 또 뭘 모르는 거야?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그 사실을 이용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니까 중심의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직선의 방정식 필요한데 점의 좌표가 있는지 없는지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직선의 방정식에 어떤 누구를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을 건지 y절편을 미지수로 잡을 건지 이런 걸 결정해서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 다음은 뭐 별게 아니에요.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공식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공식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뭐 별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좀 불성실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아까 기울기를 알 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
자,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를 양변에 곱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 2m 제곱 플러스 2는 이거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으나 마나예요. 네, 그냥 절대값 2m 이렇게 한쪽은 절대값이 있고 한쪽은 루트가 있죠. 이럴 때는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해요. 근데 이거 제곱해서 이거 없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얘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 그걸 봐야 되겠죠. m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m은 실수니까 거기에 2를 더하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2m제곱 플러스 2는 절대값은 제곱하면 그냥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4m제곱 넘기면 2m제곱이 2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m이 1일 때 x-y 2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이 두 개가 접선입니다. 정리하세요.